비타민C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 피곤할 때 하나씩 챙겨 먹는 영양제, 혹은 피부에 좋다는 비타민.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꾸준히 챙겨 먹는데 왜 달라진 게 없지? 비타민C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몸을 안에서부터 복구하는 도구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그동안 우리는 비타민C를 절반만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같은 비타민C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잘 모르겠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를 오늘 아주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 건강을 차곡차곡 길어 올리는 채널 건강우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비타민C는 빠지지 않고 먹어요. 그런데도 몸은 점점 더 지치고 회복은 느려지고 컨디션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김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호 어르신, 올해 72이십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아침마다 비타민C 하나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잇몸 출혈이 잦아 양치질조차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 말 속에는 포기와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니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부터 마시고 비타민C를 한 번에 먹고 물은 거의 드시지 않았던 겁니다. 비타민C는 몸에 들어왔지만 머물 틈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방식을 바꾸자. 한 달 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오후가 덜 힘들어요. 잇몸도 예전보다 덜 붓고요.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약이 아니라 꾸준히 제대로 써야 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비타민C를 왜 지금까지 효과 없이 먹어왔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도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몰랐던 비타민C 진짜 역할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타민C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 먹는 것, 피곤할 때 임시로 보충하는 것, 피부가 푸석해 보일 때 떠올리는 것. 하지만 진료실에서 몸을 들여다보면 비타민C는 그런 역할에만 머무는 물질이 아닙니다. 비타민C의 본래 역할은 몸을 지켜보는 약이 아니라 몸을 계속 고쳐 쓰게 만드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같이 작은 손상을 입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산화라는 과정이 일어나고 혈관은 조금씩 거칠어지고 세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미세한 상처를 입습니다. 젊을 때는 이 복구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치는 속도보다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때 중심에서 일하는 물질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피부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혈관 벽, 잇몸, 관절, 장벽까지
몸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물입니다. 콜라겐이 약해지면 피부가 처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넘기기 쉬운 변화들 뒤에는 이 기본 재료의 부족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면역 세포를 돕는 일입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세포가 제때 움직이고 제때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보다 더 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기는 한번 앓고 끝나지만 몸이 늘 무겁고 회복이 느리고 상처가 오래 가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크게 아픈 데는 없는데 늘 컨디션이 바닥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비타민 C는 증상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몸의 기본 리듬을 다시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몸에 오래 저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충분히 먹었다고 해서 내일, 모레까지 그 효과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 한 알 먹는데요 라는 말이 반드시 충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큰 저수지가 아니라 작은 개울물과 비슷합니다. 조금씩 계속 흘려보내야 주변 땅이 촉촉해집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땅이 하루 종일 젖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약처럼 한 번에 드신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몸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C의 요구량은 오히려 줄지 않습니다. 흡수력은 떨어지고 산화 스트레스는 늘어나기 때문에 몸은 더 자주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군가 차분히 설명해 주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먹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비타민 C가 어디서 막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타민 C는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아침마다 한 알씩 꼭 챙깁니다. 그런데도 몸의 반응은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피로는 여전하고 감기는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잇몸은 자꾸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먹고 계신 걸까요? 비타민 C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한 번에 몰아서 먹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 알 혹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두세 알을 한꺼번에 드십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물질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양은 몸에 남아 일하지 않고 소변으로 바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고용량을 한 번에 먹을수록 비싼 소변이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둘째,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부터 마신 뒤 비타민 C를 삼키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커피와 함께 들어온 비타민 C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식사 직후 과식 상태에서 한꺼번에 먹어도 위에서 제대로 머물지 못합니다. 몸이 바쁠 때 들어온 비타민 C는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셋째,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위가 약한 분, 신장이 예민한 분,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에게 모두 같은 방식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중 정보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몇천 밀리그램 드세요.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이분은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비타민C도 하루에 1000mg 이상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자주 쓰리고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셨습니다. 선생님, 좋은 걸 먹는데 몸이 더 불편해진 것 같아요. 이분의 문제는 비타민C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복용량을 줄이고 시간을 나누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방식으로 조정하자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놀라워하신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덜 지치는 느낌이에요. 비타민C는 먹는 순간 효과가 번쩍 나타나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혈중 농도가 조금씩 유지될 때 그 증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폭탄처럼 넣는 방식이 아니라 물처럼 나누는 방식이 훨씬 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오해하십니다. 그럼 적게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를 기준으로 비타민C를 어떻게 나누어 쓰면 좋은지, 아침, 점심, 저녁 각 시간대가 왜 다른 역할을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를 아무 느낌 없이 드셨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비타민C를 어떻게 나누어 쓰면 좋은지 하루의 흐름에 맞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어려운 용어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왜 먹느냐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몸이 다시 시동을 거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회복에 에너지를 쓰고 아침이 되면 혈중 영양소는 가장 낮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비타민C는 하루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복에 바로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이라면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신 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비타민C의 목적은 기운을 확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버틸 바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과하지 않게 부담 없게가 원칙입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 이후는 몸의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시간대입니다. 움직임이 많아지고 혈당 변화도 크고 피로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들어오는 비타민C는 아침에 깔아둔 바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나누어 드시면 혈중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시간대의 비타민C는 회복보다 유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커피와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는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위에도 부담을 줍니다. 커피는 커피대로, 비타민C는 물과 함께 조용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는 영양제를 피하려 합니다. 잠을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각성제가 아닙니다. 저녁에 소량으로 들어온 비타민C는 세포가 하루 동안 쌓아온
미세한 손상을 정리하고 피부와 잇몸, 혈관이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피부가 쉽게 푸석해지고 상처가 늦게 아물고 잇몸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저녁 루틴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 빈속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2-3시간 이내 잠자리에 들기 전 부담 없는 양이 적당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비타민C는 하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루를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아침에 조금, 점심에 조금, 저녁에 조금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귀찮아서 못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통 하나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타민C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좋은지, 반대로 왜 어떤 조합은 그동안 효과를 막아왔는지에 대해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의 습관 중 하나쯤은 자연스럽게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비타민C는 혼자 있을 때보다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몸에서의 역할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비타민C를 먹는데 누군가는 효과를 느끼고 누군가는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 조합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좋은 궁합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와 가장 잘 맞는 조합은 철분입니다. 철분은 나이가 들수록 흡수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빈혈 기운이 있거나 어지럼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철분을 드셔도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비타민C가 함께 들어오면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철분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비타민C를 같은 시간대에 소량 함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먹기만 하면 바로 피부로 가는 것처럼 광고되곤 합니다. 하지만 콜라겐은 비타민C 없이는 제대로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드시면서 비타민C를 전혀 함께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피부뿐 아니라 잇몸, 관절,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커피와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그리고 비타민C 한 알. 이 습관 생각보다 아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커피 속 성분은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위 점막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드셨다면 비타민C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비타민C는 물과 함께 움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흡수도 이동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드시면서 물 섭취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비타민C뿐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을 늦추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이 아니라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바꿔야 할 것은 몇 가지뿐입니다. 커피와 시간 띄우기, 물 조금 더 마시기,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의 반응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타민 C를 드실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 위가 약한 분, 신장이 예민한 분, 당뇨나 흡연, 음주 습관이 있는 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내 몸에 맞추는 법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디까지가 안전한 걸까? 내 몸에도 이 방법이 맞을까?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비타민 C를 특히 조심해서 써야 하는 분들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속이 자주 쓰리거나 공복에 약을 먹으면 불편함이 생기는 분들, 이런 경우 비타민 C를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소량이라도 빈속에 들어오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위가 어느 정도 보호된 상태에서 소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산성이 부담된다면 형태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비타민 C가 같은 방식으로 몸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신장이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에게 과도한 양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보다는 자주 조금씩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총량을 욕심내지 말고 혈중 농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면 복용 전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비타민 C 자체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는 않지만 일부 제품에는 당분이나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분표를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십시오. 또 혈당이 출렁이는 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영양제를 몰아서 드시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흐름 안에서 조용히 보조하는 역할로 비타민 C를 쓰는 것이 몸에 더 안정적입니다.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있는 분들도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흡연은 몸속 비타민 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가 더 빨리 고갈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먹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어 공급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주 역시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C의 역할이 중요해지긴 합니다. 다만 술 마신 직후 고용량을 들이붓는 방식은 몸을 돕기보다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을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그대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양제는 경쟁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몸의 반응을 조용히 살피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타민 C를 기적의 약처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감기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책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비타민 C를 매일의 몸을 지탱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로 바라보았습니다. 비타민 C는 몸을 단숨에 바꾸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 작은 보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후 부담 없는 한 번의 선택, 점심에 에너지가 소모된 틈을 조용히 메워주는 습관, 저녁에 하루 동안 쌓인 미세한 손상을 정리해주는 마무리. 이 반복이 하루 이틀 쌓여 몸의 기본 리듬을 조금씩 되돌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영양제만 탓했구나. 내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비타민 C는 그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챙기는 것이 아니라 덜 망치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언가를 더 넣는 것보다 지금까지 해오던 잘못된 방식을 하나 내려놓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비타민 C도 그중 하나입니다. 많이 먹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내 하루에, 내 몸에 조용히 맞추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단 하나의 변화만 남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내 몸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루 한 번 떠올리는 것,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여전히 회복하고 있고,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조금 덜 힘들게 도와주면 됩니다. 비타민 C는 그 작은 보조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건강 우물은 앞으로도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매일 쓰는 건강 도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